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5월 3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첫날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무서운 흉계가 숨어있는 듯한 그런 발언, 그리고 또 어떤 거기에 따른 당규 개정 움직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위기가 고조되어 있죠. 문재인은 김정숙, 문다혜와 관련한 특활비 의혹들, 심지어 국정원의 해외 공작을 위한 돈이, 그 특활비가 김정숙의 옷값, 샤넬이죠. 샤넬 자켓을 사는데 대납을 했다. 국정원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한 그 활동비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문다혜씨 수상한 돈 흐름 이런 것도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북 송금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시점이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6월 7일 이후죠. 자, 그러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이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어막이 뭐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태까지는 무슨 방탄국회를 연다든가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거 좀 부결시켜달라고 업소를 하는, 그때 병상에서 단식 끝나고 병상에서 업소를 했죠. 그런데 가결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이 검찰 수사 자체를,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 자체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특검을 하자,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이 특검을 해도 사실상 뭐 어떻게 검찰 그 수사를 특검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또 어떤 것은 그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걸 다 처음부터 조작된 사건을 수사를 했다. 검찰청 수사들이, 제도권에 있는 수사들이, 그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을 해서 수사를 했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이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데, 특별검사, 그 특별검사는 누가 임명되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음대로 고른 좌파 변호사, 그러니까 민변이나 이런 데 출신 좌파 변호사들이 특검이 되고 특검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 수사 자체를 지금까지 이어져온 쭉 진행되고, 이걸 완전히 부정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 법원까지 막 판단을 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끌기죠. 어떻게 하든 이화영 1심 판결 직후에 나올 수 있는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보자. 또 어제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위정교사, 이재명의 위정교사 같은 것은 그 여름이면은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도 연내에 1심 판결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입지가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시간 한번 끌자, 일단. 그게 이제 단기적인 전략은 시간 끌기입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의 구속 또는 재판 1심 판결을 늦추는 것이고, 그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선이 3년 남았으니까는 장기적인 전략은 탄핵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은 이재명이 출마를 해서 바로 정권을 잡으면은 셀프 사면을 다 해버리는, 자기 죄를 자기가 다 사면해버리는, 자, 그런 절차에 지금 들어갔다. 오늘 21대 국회 첫날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대장동 특검, 대장동 뭐 수사 그것도 특검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최상병 특검, 이것은 바로 발의하겠다 이야기를, 재발이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3일에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6월 7일 날 이화영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전에 6월 3일 날, 그러니까 이화영을 수사를 했던
그래서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 되고 김성태 전 동양회장도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 또 판결까지 막 받은 그 김성태나 여러 사람들이 판결을 받았죠.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겠다.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아닙니다. 특검이 아니고 그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 검사들을 특검이 특별검사가 민변자파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될 게 뻔한 민변자파 변호사가 검찰청 수사를 특검을 하겠다. 즉 검찰이 이재명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조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특검하겠다. 또 이화영이 주장을 했었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거기도 판명이 났는데 자기를 해요하려고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 자, 그것은 허위사실로 거의 뭐 판명이 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시 들여다보겠다. 검찰청 술판 특검을 해서. 자,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성윤입니다. 오늘부터 국회의원이죠. 이성윤. 친문재인 검사.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는데 이성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번째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 특검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은 같이 본인과 같이 일했던 동료 후배 검사를 사건 조작 검사로 몰아가는 거죠. 본인도 검찰청에 몸담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불과 총선 앞두고 나왔는데 같이 일했던 검사들을 전부 다 이거 하나뿐이 아니죠. 뭐 대장동도 있고 뭐 심지어 조국 수사한 검사들까지 특검한다. 그러면은 모든 검찰청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 조작을 하는 그런 검사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후배 검사들을 겨냥을 해서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죠. 자, 이게 사건이 조작될 수가 있을까? 이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안부수, 국정원 직원들 다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이화영도 북한에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 방문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 그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두 번이나 진술을 하고 나서 번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그게 다 사건 조작이다. 그러면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그럼 북한 영수증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지금 이화영 재판 1심 그리고 검찰 간부 인사를 맞아서 지금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하니까 이건 좀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화영까지 수사를 했던 이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수원지검장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김유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 어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이재명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2차장은 안병수 현 2차장 직무대리가 정식 발령이 나서 수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대북 송금 사건 실무 책임자인 서현욱 형사 6부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장도 바뀌었고 또 영장을 가로막고 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힘이 떨어져서 영장 청구가 지금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6월 7일 날 바로 이화영 1심에 나오니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여기다가 이재명의 위정교사 1심 재판 판결이 여름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도 곧 판결이 나온다. 1심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1심 형량이 나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손절하려고 하겠죠. 다음 대선에 나오지도 못하는 대표와 같이 가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전국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완전히 셀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 정국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에 대선을 실시를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셀프 면접으로 받는 그런 흉계가 있는데 그걸 하나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거리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 당규 개정 시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권리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죠. 자,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되는데 대통령 거리 같은 비상상태가 발생을 하면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지금 당대표를 연임을 하려고 하죠. 8월 달부터 다시 2년 임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2년 내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탄핵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은 지금 당헌 규정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못하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니까는. 그런데 이걸 비상상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기 대선은 비상상황이다. 당대표도 출마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본인들의 시나리오에 있던 그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명이 8월에 연임을 하고 나서 언제든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는 대선이 조기에 열리더라도 그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날부터 살벌한 시나리오들이 막 나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TV조선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거 바꾸는 거 대통령 거리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당대표도 출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는 지난 대선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 민주당 당대표였다면 1년 전 사퇴 조항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 이 말은 결국 이재명이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은 조기 대선이 있어도 당대표를 맡고 있는 한 출마가 불가능하니 아예 바꾸겠다. 단수 조항을 달아서 당대표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게 전부 다 일련의 시나리오죠. 특검 전국 만들어서 막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탄핵 전국 만들어서 끌어내리고 대선을 조기에 실시하고 이재명이 출마를 한다. 그래서 셀프 면죄부를 받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22대 국회 첫날부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